안녕하세요. 백옷 해솔중학교 교사 박민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을 하며 협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에듀테크인 캔바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는 디자인에 활용하거나 수업에 활용하는 데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에듀테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고, 이를 수업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으니 함께 따라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파트, 미디 캔버스와 캔바 비교입니다. PPT, 학교 행사 포스터 등을 만들려고 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걸 많이 떠올리시나요? 미디 캔버스가 딱 떠올려지지 않으셨어요? 저도 디자인 플랫폼 하면 떠올렸던 게 미디 캔버스였는데요. 지금은 행사용 디자인을 할 때에는 미디 캔버스를 이용하고 수업 시간에는 캔바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두 개의 디자인 도구가 어떤 장단점이 있기에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비교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구성부터 비교해 볼게요. 검색 포털에서 미디 캔버스와 캔바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상단에는 미디 캔버스와 캔바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이 집약된 메뉴가 있습니다. 매우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는 데 큰 장벽이 느껴지지 않게끔 잘 해둔 것 같습니다. 미디 캔버스 메뉴 중 첫 번째로 보이는 템플릿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연수에서 템플릿이라는 용어가 종종 출현할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템플릿이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어떤 결과물을 제작할 때 안내 역할을 하는데 꼭 사용되는 틀 또는 모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디자인 샘플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아시겠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보이는 기본 페이지입니다. 화면 왼편에는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작업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큰 배너 안에는 내가 작업하고 싶은 틀의 형태를 검색하게 해주는 검색창이 위치하고 있어서 빠른 검색을 통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검색창 아래에는 작업할 디자인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미디 캔버스와 캔바에서 제공하는 여러 타입 및 템플릿을 살펴보며 디자인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스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디 캔버스는 여러 템플릿을 선택하는 창이 큼지막하게 나타나고 캔바는 여러 템플릿을 선택하는 창이 왼편에, 오른편에는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가 나타납니다. 템플릿 하나를 선택해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선택했더니 오른쪽 캔버스 공간에 선택한 템플릿이 나타납니다. 왼편에는 내 목적에 맞게 내용 및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게 될 요소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까요? 요소란 사전적으로는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템플릿을 꾸며주는 성분 혹은 자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PPT를 할지 포스터를 할지 등의 템플릿 타입을 결정하고 샘플 파일을 선택하여 작업을 시작하면 왼편에 위치한 메뉴에서 요소를 찾고 꾸미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본 두 디자인 도구의 화면 구성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느낌 안 받으셨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써보신 선생님들께서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다룬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캔바 이용자가 미디 캔버스로, 미디 캔버스에서 캔바로 전환하여 활용하기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장단점을 비교해보며 언제 미디 캔버스를 활용할지, 캔바를 활용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디자인 툴을 비교했을 때 각각 강점이 되는 부분에 빨간 글씨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미디 캔버스는 국내산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고 캔바는 동시 협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두드러집니다. 국내산 플랫폼? 여기서 오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딱 떠오르는 건 소통이 쉽겠구나.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왠지 영어로 막 표현되어 있으면 꺼려지잖아요. 하지만 미디 캔버스는 그럴 일 없다는 거죠.
문제점이 있을 때 메일이든 전화든 알아보고 싶잖아요. 연락하면 해결 방법까지 빠르게 알려줍니다. 강력한 장점이 아닐까요? 화면 왼쪽이 미리 캔버스 PPT 템플릿 디자인, 오른쪽이 캔바 PPT 템플릿 디자인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예쁜 것 같나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저는 미리 캔버스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캔바는 원하는 템플릿을 검색하면 영어로 꾸며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뭔가 날카로운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 원할 때에는 미리 캔버스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캔바는 뭐가 좋은가? 교사로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수업이잖아요. 요즘에 강조되는 게 학습자 맞춤형 교육, 참여형 수업, 학습자 주도성,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떠오르는데요. 캔바는 학생들 간 협력을 하며 온라인으로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모둠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사는 교사 컴퓨터 화면으로 여러 모둠이 학습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관찰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는 공동 프로젝트의 산출물을 만들 때 한 사람이 작업하는 내용을 저장한 뒤 다음 사람이 저장한 파일을 열어서 작업하는 릴레이 형태의 작업을 해야 한다면 캔바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기다림 없이 공동 작업이 가능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캔버스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아이디로 한 캔버스에 들어와서 공동 작업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서 디지털 직무 연수를 입력하지만 왼쪽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작업한 사람이 저장을 해주고 다음 사람이 새로 고침을 해줘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방금 저장 버튼을 눌렀고 왼쪽 화면에서 새로 고침을 하고 난 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었네요. 이번에는 캔바입니다. 캔바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면에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에듀테크 단어를 아카데미 기초로 입력할게요. 오른쪽에 입력한 글씨가 왼쪽에도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의 색을 한번 바꿔볼까요? 글씨의 색도 바로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모둠 활동하기에는 캔바를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는 때에 따라서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캔바를 활용한 효과적인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기본 조작법 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함께 따라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캔바에서 제공하는 많은 유료 템플릿들과 요소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자 인증은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증명서를 다운받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캔바를 가입하고 인증받고 기본 조작법을 배우고 학생을 초대하여 활동하게 하는 방법, 기존 가지고 있는 활동지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정부24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안내됩니다. 함께 클릭해 보실까요?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로그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회원가입은 로그인 버튼 바로 우측 하단에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세요. 재직증명서를 다운받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검색으로 직관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재직증명서를 검색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원 등 재직증명서 발급이라는 항목이 나오고 발급하기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볼까요? 교육청 선택해 주시고 주민번호 앞자리, 용도, 수령 방법을 온라인 발급으로 한 뒤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인증을 위한 창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등으로 간편 인증도 가능하고 공동금융인증서로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서비스 신청 내역을 알려주는 창이 나타날 거예요. 표에서 처리 상태 항목을 보면 처리 완료 문서 출력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인쇄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쇄 버튼을 누르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우리는 인쇄가 아니라 PDF로 저장을 해야 해요. 그래서 프린터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PDF 저장으로 바꿔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드디어 교육자 인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입과 교육자 인증을 받으러 가볼까요? 검색 포털에 캔바를 검색해 주세요. 상단에 해당 사이트가 안내됩니다. 클릭해 주세요. 혹은 URL 주소가 어렵지 않아 직접 canva.com을 입력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무료로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이용약관에서 주요한 내용만 짚어드리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캔바에 초대하기 전에 학생이 교육용 캔바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비상업적,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 확인이 끝나셨으면 동의 및 계속 버튼을 눌러 회원가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교육기관은 구글 아이디가 제공되기 때문에 편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구글 계정이 없다면 다른 계정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저는 구글 계정으로 회원 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명을 알려주는 왼쪽 상단을 보면 무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료 템플릿을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자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캔바 기본 페이지 상단에 요금제, 교육 메뉴를 눌러주세요. 인증받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시작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웹사이트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작성해 주는 것이 교육자 인증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계속 버튼을 누르고 재직증명서를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검토 기간은 하루에서 일주일까지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증빙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메일이 오니까 인증이 안 되면 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내용들을 간단히 선택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자 인증이 완료되면 로그인했을 때 인증되었다라는 알림이 뜨거나 워크스페이스 내용이 무료에서 교육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축하드려요. 드디어 회원 가입, 교육자 인증 단계가 끝났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험난하지만 힘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파이팅! 이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뉴를 간단히 살펴볼까요? 캔바 메인 페이지의 메뉴는 상단과 좌측에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 추천 디자인 기능 메뉴를 통해 캔바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 및 학생들 발표 자료를 만드는 프리젠테이션, 영상 자료를 예쁘게 혹은 학생들 UCC 등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 편집기, 자율활동, 진로활동 시간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명함 만들기, 체육대회에 사용할 반티 꾸미기, 학급 로고 만들기, 각종 행사 포스터, 캠페인용 포스터 만들기, 링크를 쉽게 안내할 QR코드 만들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단 메뉴 중 비즈니스, 교육, 사용자 가이드 메뉴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예시들이 많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좌측의 프로젝트 메뉴는 내가 제작한 혹은 다른 사람이 공유해준 결과물들을 폴더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템플릿 메뉴는 상단의 추천 디자인 기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시각적으로 그림과 함께 살펴보며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선생님들은 그림을 참고하면 좀 더 쉽게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의 메뉴는 캔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기능들까지 캔바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매직 미디어라는 것을 한번 맛볼까요? 앱을 선택하면 창이 하나 활성화됩니다. 새 디자인에서 사용을 누르고 사용할 용도를 선택 혹은 검색하여 지정 가능합니다. 매직 미디어는 텍스트를 인식하여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설명하고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면 유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흰머리 과학자라고 입력했는데요. 잘 나올까요? 왼쪽에 생성된 이미지를 클릭하면 캔버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입력했던 내용과 제법 비슷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요? 이미지 생성 도구로 유명한 달리도 앱에서 찾아 사용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나가볼까요? 수업 과제 메뉴는 학생들이 제출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검토 기능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피드백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나중에 필요하면 관련 강의를 더 찾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 드렸습니다. 템플릿까지 정해지고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수업을 할 때 사용하게 될 메뉴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캔바 메인 페이지에서는 여러 가지 양식, 템플릿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상단의 추천 디자인 기능 메뉴와 왼편의 템플릿 메뉴에서 충분히 봤으니 화면으로만 빠르게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만 한번 볼까요? 제공하는 동영상의 형식을 보면 모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하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만들 때는 이렇게 크기별 혹은 목적에 맞게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작업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프리젠테이션 템플릿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창의 메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왼편에 있는 디자인 메뉴는 미리 제작되어 있는 샘플을 선택,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 수업에 사용할 PPT를 검색하면 추천 디자인을 보여주며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하거나 모든 페이지 적용을 눌러 캔버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부분을 선택하여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됩니다. 이번에는 요소 메뉴를 클릭하여 템플릿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메뉴를 클릭하고 검색창에 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도형과 그래픽을 추천해 주는데 웃으며 뱅글뱅글 돌아가는 별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캔버스에 별이 들어가고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선도 요소 메뉴 검색창에서 찾은 후 캔버스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소 메뉴 아래에는 텍스트 상자를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포함하여 요소를 캔버스에 넣게 되면 상단의 요소의 폰트, 크기, 색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뉴가 캔버스 상단에 생성됩니다. 다양하게 눌러보며 변화시켜 볼까요? 폰트, 크기,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로드 항목 메뉴입니다. 업로드 항목 메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영상, 오디오를 템플릿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존 활동지를 PDF 형태로 업로드하여 불러오거나 스크린 캡처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쉽게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캔바에는 펜툴 기능이 있어 답을 적거나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수업 준비의 작업 속도를 높여줄 단축키를 활용한 조작법을 좀 알아보고 학생 초대하여 수업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7가지 정도는 필수가 아닌 필수, 단축키라고 강력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실습하면서 함께 배워보실까요? 단축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캔버스 바깥쪽 회색 부분을 클릭한 후 단축키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서클의 첫 자, C를 눌러주세요. 물론 요소에서 원을 검색하여 가지고 올 수는 있겠으나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실 거예요. 앞에서 안내드렸던 요소의 색상도 바꿔볼까요? 상단 메뉴에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네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타앵글의 R입니다. 회색 영역을 한번 클릭하고 R을 눌러주세요. 네모가 생겼죠? 이번에는 선을 그어볼까요? 선은 라인의 L입니다. 글상자도 한번 넣어볼까요? 글상자는 텍스트의 T입니다. 글씨가 작으면 이렇게 글상자의 한쪽 끝을 잡아당겨서 글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글씨 포인트를 설정하는 메뉴를 이용해 키울 수도 있습니다. 요소를 바꾸는 곳에서는 도형의 형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도 바꿔보고요. 선의 두께, 선의 형태도 바꿔보겠습니다. 각진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도구답게 직관적으로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기능을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워본 것으로 간단한 개념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단축키 C를 눌러서 원을 하나 생성합니다. 원을 투명하게 바꿔줄게요. 색상을 없앴더니 형태가 사라져서 테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R을 눌러서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그리고 저는 각진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걸 좋아해서 모서리 둥글게 만들기 수치를 조금 높이겠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요소를 복사하는 데 키보드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똑같은 모양의 요소가 쉽게 복사됩니다. 그리고 선으로 요소와 요소를 연결할 때 흰색 점에 닿도록 연결해주면 요소를 움직여도 선이 끊어지지 않고 함께 움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빠르게 진행해서 연습용 예시안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완성된 장면에서 잠시 멈춰놓고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제가 만든 예제와 똑같이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을 만들 때 단축키를 사용하면 훨씬 빠르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개념도에 학생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면 지금 작업한 페이지의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편집 가능으로 설정해 주시고 링크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들어오게끔 하면 됩니다. 편리한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QR코드를 만들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QR을 디바이스로 찍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 상단에 해당 학생의 아이콘이 추가되며 캔버스에 글을 쓰게 되면 설정된 이름이 나타납니다. 학생이 글을 쓰면 그 내용이 바로 반영되어 교사 화면에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사례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책을 읽고 페이지별 개념도를 완성하는 활동을 자주 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캔바에서는 완성된 활동지를 폴더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일반 1모듐 폴더, 2모듐 폴더와 같이 생성하여 완성된 결과물을 넣어주면 해당 모듐의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상단에 있는 페이지 제목을 작성해 주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폴더에 저장, 새로 만들기, 폴더명 입력, 추가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기존 폴더가 있을 시에는 바로 폴더에 저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폴더로 이동해 볼까요? 이처럼 해당 폴더에 저장되어 결과물을 누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지만 세팅이 조금 복잡하여 기초 단계에서의 학생 초대 단계 및 폴더 생성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부터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조작법 및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제 캔바의 조작점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캔바를 활용한 수업을 창안하실 수 있게끔 제가 했던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캔바를 수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 학생의 생각을 보고 싶을 때, 혹은 여러 학생의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싶을 때, 혹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싶을 때입니다. 교실에서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학생들은 2명, 3명이잖아요. 이유는 정말 이게 답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학생이 대답을 하거나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이 주로 대답을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알아도 다른 애들이 말했으니 가만히 있거나 혹은 모르거나 부끄럽거나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상의 장면들을 보며 모둠학습 상황에서 다수 학생들의 성취도를 확인하는 형태의 수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에는 원소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 단원에서의 관련 성취 기준은 국어 08-01, 국어 08-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기율표를 암기하면 학습이 훨씬 수월합니다. 해당 차시는 캔바를 활용하여 원소 기호를 잘 알고 있는지, 다음 차시의 분자 만들기 활동을 위한 원소 모형 디자인하기가 주된 활동입니다. 영상에서는 학습한 주기율표를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형태의 활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의 조장이 가운데에 원소를 쓰면 나머지 4명이 자신의 영역의 답을 적는 퀴즈 형태의 진행이며, 두 번째는 주기율표에 작성할 영역을 나누고 협력하여 완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조장이나 학습 속도가 빠른 학생들이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교사는 실시간으로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수업의 특징입니다. 캔버스 영역에 각각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조별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누가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영상을 보시면 단순한 퀴즈 활동이지만 함께 학습하고 칭찬받는 것에 동기부여를 받는 학급의 경우 골든벨과 같이 운영하면 참여율도 높이고 암기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조장이 원소기호 B가 뭔지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나윤이가 가장 빨랐어요. 하지만 글씨가 틀렸네요.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작성한 친구는 아인입니다. 조금 지켜볼까요? 계속되는 테스트에 지수는 답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네요. 교사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듐별 활동지를 관찰할 수 있고, 관찰을 통해 많은 학생의 학습 속도, 학습된 개념의 양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활동은 좀 더 많은 개념을 한꺼번에 물을 수 있는 형태로 주기율표에 칸을 나눠서 작성하게 하고, 학습 속도가 빠른 친구가 멘토, 느린 친구가 멘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듐별 경쟁을 통해 의욕을 고취시켜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지금 교사 화면이라고 했을 때 누가 잘 적고 있는지, 누가 못 적고 있는지 모르겠죠? 개별 학습된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그리고 활동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에 이름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의 학생들의 태도는 제법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그냥 원소기호 H머니라고 교실 속에서 외쳤을 때 호공 속에서 돌아오는 아주 적은 대답의 정도와 야 얘들아 시험이야 이름 적고 원소기호 H먼지 답 적어 제출해 라고 했을 때 차이처럼요. 조금 빠르게 완성된 모습을 보고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틀린 부분을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서로 알려주는 등 영상에서는 비춰지지 않지만 교실에서는 학습 속도가 빠른 친구가 느린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 수업의 형태를 저는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별히 교사가 준비할 부담이 적고 개별 성취 수준을 확인하고 수업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퀴즈 형태를 준비하기 위한 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캔바에 화이트보드 템플릿을 이용한 것으로 수직선과 수평선을 하나씩 그려 영역을 구분합니다. 이때 Shift를 누르고 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15도씩 움직여 편리합니다. 표는 한글에서 만든 표를 캡처해서 붙여넣기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캔바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캔바에서 표를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반짝이는 모양의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고 더보기를 클릭,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캔바에서 표를 만들다 보면 한글과 비슷한 듯 하지만 설정 경로 등이 달라 조금 어색한 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간단한 표는 캔바에서 바로 작업하시고 복잡하게 나타내야 할 것은 한글에서 작업 후 캡처로 붙여넣기 하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 과학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는 단원으로 교과서 내용 파악 및 문해력을 길러주는 개념도를 완성, 조사한 내용 기록 및 공유, 개념을 만화로 표현하는 등의 수업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 과학책을 스스로 읽고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책 내용의 맥락,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는 연습을 시키고자 페이지의 주제, 문단별 주제, 문단 속 핵심 단어를 추출하여 개념도를 완성하게 하였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활동부터 보겠습니다. 기체의 입자 모형 설명글을 읽고 개념도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학생이 입력하면 교사의 화면에 바로 반영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자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평소에는 1차시라고 적혀있는 칸에 페이지의 주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날은 그냥 문단 소주제를 정하고 해당 문단의 핵심 단어를 추출하는 활동만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활동으로 교과서의 한 페이지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칸이 부족하면 학생이 스스로 추가하여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차시인 확산, 증발의 정의 및 현상글을 읽고 개념도를 완성하는 장면입니다. 자료가 있어서 함께 보여드립니다. 교과서의 내용이 많은지 첫 갈래를 많이 해놨네요. 네트워크의 속도가 원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내용을 입력하는 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템플릿에 들어가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화해도 안 되는 경우는 개념도를 만든 페이지를 캡처하여 이미지 형태로 활동지를 제시해주고 학생들은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직접 펜으로 내용을 작성하라고 하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활동입니다. 향수의 확산 실험 결과를 작성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그래프 그리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캔바에서는 실험값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그래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 방법적인 측면도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데이터를 수집,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활동이 종종 있는데요. 엑셀보다 직관적이며 수십 개의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하여도 그래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조사한 내용을 PPT에 작성하여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모둠 내에 2명씩 조사할 내용을 다르게 배분하고 각각 조사하여 공유합니다. 같은 내용을 조사하는 학생들 간에는 협력을 하고 다른 내용을 조사한 학생들 간에는 자료를 공유하며 알려주는 멘토-멘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다른 조의 내용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해주어 모둠 간 조사 내용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댓글 기능을 이용하여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활동은 기체 확산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만화 그리기 활동입니다. 그리기를 잘하는 친구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그리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요소에서 스티커를 찾거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작품을 완성합니다. 보통 이런 활동을 하면 그림에 자신이 없으면 끄적끄적 그리고 나서 제출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친구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완성되는 것 좀 구경해 볼까요? 이렇게 완성된 3차 시에 걸친 학습한 내용을 4차 시에 발표하며 해당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캔바는 다양하게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캔바의 기본 기능, 수업의 실제를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저는 학생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멘토멘티 활동 등으로 학습 속도를 보완하는 데 효과적인 에듀테크를 찾아 사용하는 편입니다. 쏟아지는 에듀테크들 속에 선생님들의 수업 철학에 맞는 도구를 찾고 수업에 적용하시면 디지털 세상에 더욱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을 응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